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자, 앞에 영상 잘 보셨죠? 이거는 앞에 영상은 제가 활자체를 보고 활자에 나온 기준을 가지고 글씨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으로 이제 오른쪽에 글씨를 변형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창작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찍는 거는 이제 좀 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반듯하게 활자를 보고 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자, 항상, 자, 처음에 어린아이가 숫자를 배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순서대로 가듯이 또 어느 분야든지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지 그 수준에 도달한다는 거. 물론 열심히 하면 빨라지겠죠. 그런데 그런 작업 과정도 안 거치고서 그냥 소위 날로 먹겠다고 하는, 닭도 잡아놓고 털을 뽑아야지 요리를 해서 먹죠.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러면은, 요즘 얘기 많이 하죠. 좀 속된 말로 도둑놈 심보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이제 하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간머리 이건 제가 부스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게 있어요. 간머리 부분이 나온 거는, 자,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간머리죠. 근데 이 구멍공자, 하늘공자에는 이렇게 생겼죠. 원래 한자만 있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구멍혈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째가 부수다. 안 그러고서 이 가서 간머리에서 이 자를 하루 종일 찾아도 안 나와요. 이제 요거는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항상 활자를 보고 내가 자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리 좀 찾아놨어요. 자, 이제 요거를 좀 더 옆으로 빼서 이제 화면을 잘 보이게 옮겨 놓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나요? 근데 댓글들을 달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댓글로 소통하면은 제가 궁금한 거 있고 그러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립니다. 이것도 평범한 게 있고 조금씩 모양이 다르죠?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이게 멋있어 보여서 이거 흉내 내려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게 그 요즘 아이들 말로 폭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공짜가 생각보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북이 쪽 글씨가 없어요. 거의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공짜가 나왔는데. 특히 이런 경우 짧고 길잖아요. 이런 조형을 그 어떤 그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이런 집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목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보는 만큼 보이니까.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 제가 보고 쓰지만은 제가 해석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배우신 필법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자, 점 스타일이 좀 이렇게 쓰죠. 자, 이것도 좀 크게 하고 굉장히 가늘게 좀 해볼까요? 이렇게 가늘게 좀 더 와서. 그런 리듬이 굉장히 강해졌죠? 자, 여기서도 힘도 빼주면서 빼고. 앞에 쓴 거랑 뭐 대동소이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가로액을 수직으로 내느냐 살짝 옆으로 비껴가게 쓰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자, 안에 들어가는 획은 조금 가늘게 할게요. 이게 굵어지게 되면 여기만 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좀 강하게 해서 이렇게 약간 중심을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중심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을 굉장히 좀 길게 하고, 자, 이렇게 여기서도 바로 마무리를 안 짓고 힘을 좀 빼봤어요. 나는 이게 싫다 그러면 마무리 하시면 돼요. 여기 와서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르죠. 조금 이따 다 써놓고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골곡자. 골짜기 곡자가 이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뭐 이건 서체 관계없이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유난히 잘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을 가질까 어려서 많이 그렇게 좀 부러워했던 부분이 있는데 묘지명이 그래도 자연이 가장 예쁘죠. 이런 스타일. 그렇죠. 이건 굉장히 옆으로 벌려놨죠. 자, 이건 세로로 좀 이렇게 각을 세웠고 이건 옆으로도 찢어놨고 좀 굉장히 멋을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지영이란 분이.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일을 잘못 그 집자를 하게 되면 이게 각각 같이 보여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음. 자, 이런 것도 굉장히 꽉 조여서 좀 새롭죠. 예. 예, 정도소라는 분이 여기 정도소라고 나왔죠. 그 우리가 약간 원필 쪽에 그 정의열비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서 중에서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굉장히 자연이 좋은 거는 굳이 뭐 내가 한 번 더 연구를 할 필요도 있지만은 거의 8, 90% 가깝게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길이를 너무 길게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길게 하다 보면은 획은 적은 데다가 이 가운데가 너무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항상 삐침과 파임이 나오는 건 파임 대용이니까 이 안에 각만 맞추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중심 살려주면서 이 안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돼요. 입구도 꼭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죠. 네. 이런 형태로 잡으시면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면서 꽉 조여지는 이런 맛이 날 겁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이런 공간이 엉성해져 가지고 좀 써놓고 나서 좀 뭔가 좀 허전해 이런 느낌 들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사람 인변이 들어가는 글자들이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 각도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보이는 바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하는 이런 스타일의 글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예술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빠진 글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또 여기 원진 묘지명 인기가 많아서 많이들 쓰셨던 것 같아요. 이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묘지명 자체는 글씨가 이렇게 굉장히 그 작은 글씨예요. 그 무덤 안에다가 부장품으로 넣는 글씨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큰 이런 그 붓으로 그런 모양을 흉내를 내는데 잘못하면은 가벼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만 좀 극복하시고 주의하시면은 얼마든지 이런 모양은 예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가로액은 이 사람 인변 있을 때 이 시작점보다 약간 내려서 쓰는 게 좋아요. 너무 내려도 안 되고 살짝만 밑에서. 자, 여기 보면 뭘로 찍겠어요? 가늘게 했죠. 여기 굵게 했죠. 가늘죠. 자, 이런 이유를 눈치를 채고 찾아내는 분들은 금세 잘 써요. 해주고 저는 좀 더 강하게 해볼게요. 왜 강하게 했냐면 여기를 약하게 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한 겁니다. 점이 밑에서 찍었지만은 점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찍어도 돼요. 그러면은 이 공간까지 잘 그 뭐라 이제 보완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키를 크게 하려고 애를 안 쓰셔도 괜찮다. 보통 이렇게 그 영상을 찍고 이런 분들은 혼자서 안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스태프들이 있어가지고 다 도와주고 한다는데 사실 뭐 이 서예 유튜버가 그 정도로 저 혼자 찍으니까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그렇습니다. 편집도 사실 최소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막 끊어내고 그러면은 그냥 물론 그 시각적으로 리듬감이 있고 좀 보기 좋은 건 있어도 또 흐름이 또 깨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저도 탁 뭐 이거다라고 탁 하는 게 없네. 멋있는 글자를 한번 보면 이게 굉장히 화려하죠, 그렇죠? 여기 안에 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이런 부분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거 특히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방정하게 쓴 거를 예. 그 전에 그 어디 공모전에 심사를 갔는데 이걸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허전하잖아요. 예,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과 조화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는 스타일을 제가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전 하나 골랐습니다. 이런 스타일, 그렇죠? 이런 스타일. 일단은 제가 이 말씀 드렸나 몰라. 이 방명을 저희 이제 그 견화면서 회전 할 때 와서 방명들 하시는데 방명을 하는 걸 사실 무슨 못 읽는 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부족한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지만은 문자는 누가 봐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가독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멋있네. 이걸로 할게요. 이것도 뭐 핵이 많으니까 이런 거는 일단은 가독성 있는 거 한번 또박또박 제대로 쓰는 게 훨씬 더 잘 쓴 것이다 정리합니다. 키가 굉장히 크죠. 그럼 위에서부터 쓰시면 돼요. 자, 이제 핵이 많은 거니까 너무 과도하게 굵게 시작하면은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자, 여기서 자, 삐침이 나오고 이쪽에 파임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삐침이 있으면 파임을 꼭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이렇게 감쌌죠. 그럼 이 각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거 들어갔지만 안 들어가도 돼요.
굳이 뭐 넣으려고 그래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각은 대칭이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랬을 때 이 공간이 넉넉하게 남는 게 좋겠죠. 항상 위가 크고 아래가 써놓고 나면은 그런 현상 느끼시죠. 그러면 가분수가 되니까 그런 거 한번 그럼 교정하시면 되죠. 이거 바짝 붙이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랫부분을 좀 받치기 위해서 조금 더 한번 더 할까요? 여기 갈고리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갈고리 잘못 따르면 좀 그 뭐라 그러나 너무 군더더기가 많이 붙는 사족이 붙는 것 같으니까 이왕 쓰시는 거 좀 깔끔하게 가독성 있게 쓰시는 거. 자, 여기서는 이렇게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파임 대용으로 쓴 획들 한 개 나와요. 근데 처음에 이걸 가지고 좀 해볼까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해서 좀 앙증맞게 좀 아기자기하게 써볼까 했는데 이쪽에 대용이 있으니까는 서로 이렇게 옆에 있을 때는 똑같은 게 두 개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주려고 여기는 그냥 파임으로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한 글자 한 글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연습이 되고 좀 잘 쓰여지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죠. 그냥 하다 보면 되죠. 그만큼. 그런데 한 자를 쓰든 두 자를 쓰든 이렇게 모였을 때, 글씨가 여러 자 모였을 때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느낌 자체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가느냐, 그냥 그저 그런가, 아니면은 조금 격이 떨어진 쪽으로 가든가, 이게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왕 하는 거 최고의 수준의 내 안목을 맞추고 몸이 따라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겠죠. 보면 뭐 그냥 뭐 글씨 쓴다고 그래서 막 휘갈린다고 그래서 글씨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좀 제가 쓴소리를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느낌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 비교를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한눈에 비교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있는 활자체를 가지고 사실 이거는 제가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집자를 해서 보여드리지만은 이 자연이 머리에 있으면은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만들어 쓰시면 돼요. 그럼 나는 어느 부분을 짧게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스타일이 되는 거죠. 음도 이렇게 길게 빼는 사람이 있고 좀 짧게 빼는 사람이 있고 이렇듯이 말투도 그렇잖아요. 좀 길게 늘어지게 하시는 분이 있고 아주 바트게 그냥 막그 따다다다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개성으로 근데 개성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 좀 이렇게 엮으러 가는 게 좋겠죠.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시다가 좀 답답하다 진짜 내가 이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왕이면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견업연수회로 문의 주세요. 그러면 방법을 친절하게 공유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